수학의 소각은 박범균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수학2의 드디어 마지막 과네요. 11과 정적분의 활용. 자, 수학은 313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 정적분을 배웠던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정적분의 정의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합시다. 자, 이 구간 사이 a부터 b까지를 애초에 n등분하고요. n등분. 얘를 n등분해서, 자, 요거 하나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정했고, 그 다음, 자, k번째 x값을, 첫 번째 x값을 x1, 두 번째를 x2, k번째 x값을 sk로 가면, 요 길이가 f의 xk겠네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k번째에 나오는 요 사각형의 면적, 자, 녹색으로 적겠습니다. k번째 나오는 요 사각형의 면적. 얘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제 f의 xk 곱하기 델타 x였고요. 얘를 시그마 k부터 1까지 더하고, 그 다음 리미트 n을 무한도로 보내면 뭐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하고 면적의 합들이 나올 거고요. 얘를 정적분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델타 x 값은 간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값을 갖고요. 그 다음 이 fxk 값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갖고요. 그래프가 축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정적분은 면적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프가 축 위로 올라가면 정적분 값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프가 축 아래로 나가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요 기호를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저희가 넓이를 볼 때는 연속만 볼 겁니다. 여기서는 fx와 x축 및 두직선 AB로 둘러싼 면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가 축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게 y는 fx고, 자, 구간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당연히 이때 면적은 정적 변화랑 같겠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가는 fx dx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 이번에는 그래프가 축으로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y는 fx입니다. 그 상황에서 구간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이때의 면적 s는 이 면적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나 정적분 값 a부터 b까지 fx dx로 한 정적분 값은 그래프가 축 아래로 가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면적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그래프가 축 위하고 축 아래를 이렇게 봐간다면 이게 y는 fx입니다. 자, 이래놓고 구간 여기가 a고 여기가 b랍니다. 자, 이 면적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 면적을 구하려면 그래프가 축 위와 축 아래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s의 1이라고 하고요. 이 면적을 s의 2라고 하고 간격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면적 s는 뭐가 되죠? s의 1 더하기 s의 2가 될 거고요. s1은 그래프가 축 아래니까 정적분을 구한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거고요. 더하기 S2는 그래프가 축이니까 정적분값만 구하면 되겠죠. C부터 B까지 fx dx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얘를 한꺼번에 정리한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정리한 게 결론! 넓이를 구할 때는 그래프가 축 위냐 축 아래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곡선과 x축선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그리자? 그래프 개형을 그린 다음에 축 위하고 아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근이 필요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요 근이 이제 나중에 뭐라 되니까 이게 구간으로 바뀔 거니까요. 보이십니까? 근. 얘네. 얘가 그 얘.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제 그 다음 곡선과 y축선의 면적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연하게 똑같은 아이디어로 얘가 x축이 있고 얘가 y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이래놓고 구간 여기를 지금 a라고 하고, 자, 여기를 b라고 하죠. 얘를 y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합니다. 그 말은 이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럼 이 면적을 s의 1이라고 하고요. 이 면적을 s의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냐면
y는 fx로 표현돼봤자 아무 상관이 없죠. 자, y는 x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래야지만 여기다가 x에 관한 함수를 집어넣고 x로 적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게 얘를 y축으로 적분하려면 인테그랄 구간은 정해질 거고요. ty로 설정된 거니까 당연히 안에가 자 y의 관계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y의 관계식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죠. x는 g의 y다. 이런 꼬라지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나와있다면 얘는 이제 x는 2분의 y-3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얘를 이 자리에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해봐서 알겠지만 1차는 금방 합니다. 근데 2차나 3차를 y로 정리된 거를 x로 바꾸는 거는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알아만 두겠습니다. 결론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넓이 s는 자 s의 1 더하기 s의 2가 될 거고요. 간격은 하나 c 하나 필요하겠네요. s1은 그래프가 y축의 의무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g의 y의 ty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양수분이니까 gy의 dy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얘보다 아래쪽 위쪽 아까 x는 x축의 위쪽 아래쪽 y축의 위쪽 아래쪽 이해가시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위쪽이니까 플러스. 자 근데 얘는 이론적으로만 알아두는 거지 실제로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프가 y는 fx로 주어져 있으면 얘를 x는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알아두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아두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래프 좌표축 설정 한번 해보죠. 좌표축 설정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갔다고 칩시다. 이제 y는 fx입니다. 자,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입니다. 구간 설정하죠. y축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 면적을 s라고 하죠. 자, 이 s를 y축으로 적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랑 만난 점을 c라고 하고요. 얘랑 만난 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면적을 t라고 정리하면 요 t는 저희 방금 전에 배웠죠.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갈 때 fx, dx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하 구하는 s는 이 기역자 면적에서 뭐만 빼면 되죠? t만 빼면 되는 거죠. 결론! 기역자 면적은 뭡니까? bd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요.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빼면 기역자 면적 되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다. 요렇게 구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주어진 함수가 y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x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y는 fx꼴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변형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자, 세 번째 두 곡선 사이 면적입니다. 저희 곡선이 x축과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했죠. 그 아이디어 그대로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이렇게 하고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간 설정하고요. 넓이 s는 무조건 위 빼기 아래 dx 이렇게 암기하시겠습니다. 자, 이 위아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상대적인 위아래입니다. 상대적인 위아래고요. 자, 상대적으로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가 그것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눈치껏 찾아봐도 x축의 위치는 상관이 없죠. 결론 두 그래프가 있으면 개형 두 개를 그린답니다. 개형 두 개에서 이렇게 fx고 이게 gx랍니다. 이게 gx예요. 이래놓고 이 면적 구해달랍니다. 이 면적은 그냥 구간 설정하죠. 이거 a, b,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다? 뭐가 위에 있죠? f가 위에 있고 이 구간 사이에서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으니까 fx 빼기 gx의 dx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죠.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가 둘 다 x축이 위쪽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거를 fx라고 하고요. 자, 이걸 gx라고 하죠. 자, 구간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 면적 구하는 겁니다. s.
자, 매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색깔 구분하겠습니다. 빨간색 이 면적에서 파란색 이 면적을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매수는 중간에 빼게 될 거고요. 자, 빨간색 면적은 배웠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파란색 면적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의 dx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적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다? fx 빼기 gx의 dx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하나는 그래프가 축 위로 있고 하나 아래에 있답니다. f는 이렇게 있고요. g는 이렇게 있답니다. 이래놓고 둘러싼 이 부분의 면적과 a고 b입니다. 자, 이제 이 면적 구해달랍니다. 두 함수 사이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빨간색 요 면적에다가 파란색 이 면적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두 개 더하겠죠. 그러니까 s는 자 가운데 더하기가 될 거고요. 자, 빨간색 면적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일 거고요. 파란색 면적은 그래프가 축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면적이 되겠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의 dx다. 아시겠죠? 그래프가 축 아래면 정적분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면적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fx 빼기 gx의 dx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그래프가 둘 다 축 아래로 했다고 칩시다. x축이고요. 이게 fx고요. 이게 gx입니다. 이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이 사이의 면적 구하랍니다. 얘는 생각을 날려야 됩니다. 빨간색 부분이 f에 관한 이 면적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g에 관한 이 면적이죠. 맞습니까?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면적이니까 얘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란색 면적에서 빨간색 면적을 빼자.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축 아래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의 dx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빨간색도 그래프가 축 아래네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fx dx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로 고치고 뒤로 보내면 얘도 마찬가지 a부터 b까지 갈 때 fx 빼기 gx의 dx다. 아시겠나요? 자, x축과 y축과 관계없이 상대적인 위아래만 본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위아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형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하, 면적을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개형만 그린다는 얘기나 개형만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몇 가지 안 배운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설명 좀 하고요. 공식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참수 그래프와 넓이랍니다. 자, 얘는 여기서부터 할 얘기들은 증명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증명 없이 일단 외우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이참만 한번 보여볼까요? 여기 나온 거 증명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참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두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그때 둘러싼 분의 면적은 이렇게 된답니다. 공식으로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실제로 얘만 빠르게 증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넓이 S는 그래프가 추가되죠. 마이너스의 인테럴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고요. fx의 최고점 계수를 a라고 하면 근이 x 마이너스 알파 하나 있고요. x 마이너스 베타 하나 있겠습니다. 이게 면적이겠죠. 맞습니까? 자, 이건 마이너스 a 앞으로 보내버리고요. x제곱입니다. 3분의 1 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제곱이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더하기 알파 베타입니다. 더하기 알파 베타 x. 구간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건 마이너스에 있고요. 이쁘게 산수하겠습니다. 3분의 1에 베타 넣은 걸 알파 넣은 걸 빼는 거니까 뭡니까? 베타의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의 가로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마이너스로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 빼겠습니다. 그럼 남는 거 얼마 남을 거냐면 얘는 2에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살았으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만 남을 거고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있고요.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을 거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살았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6 살아있으니까 6 알파 베타 이렇게 남겠네요.
자, 안에 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안에 거 정리하면 자, 2베타 제곱 빼기 3베타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알파 베타 플러스 6알파 베타 따라지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정리하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6분의 A 사라졌네요. A가 될 거고요.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 하나 더 있으니까 세제곱.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유도 과정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보면은 얘가 x축인데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답니다. fx가 자, a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로 살아간답니다. 그럼 근 알파 베타를 구했을 때 이 면적 s는 요 근과 이차함계수만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s는 뭐다?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자, 얘를 정적분 나타내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고 마이너스 나오겠죠. fx가 a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샬라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원점을 받아들일 거냐면 자, 안에가 2차랍니다. 2차랍니다. 근데 적분 구간 얘하고 얘가 요놈 두 개의 근인 경우입니다. 근인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자, 이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차함수가 요렇게 있답니다. fx가 자, a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가고요. 1차가 gx가 이렇게 있답니다. 뭐 mx 더하기 n이라고 할까요? 이때 면적이 이겁니다. 그럼 어차피 얘는 볼까요? 근한 구하겠죠. 이걸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는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갈 거고요. 뭐가 위죠? g가 위고 f가 아래네요. 뭐가 되죠? mx 더하기 n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뭐 px 마이너스 c 요놈의 dx 이렇게 되겠네요. 볼까요? 안에 몇 차 나오죠? 이거 2차입니다. 보시나요? 그 다음 얘하고 얘는 요놈의 근이죠. 요거 되게 일반 놈의 근 아닙니까? 결론! 얘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아, 그럼 얘도 공식이 가능하겠네요. 뭐다? 얘도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시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인데 뭐 이게 이 dx인데 자, 안에 얘가 뭐죠? 얘가 2차고요. 2차가 되고요. 얘하고 얘가 두 개가 근이기만 하면 얘는 공식 쓸 수 있다.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때의 a는 당연히 fx의 2차항 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십니까? f하고 g 둘 다 2차죠. 둘쌍 면적입니다. 어차피 두 개 열려봐면 2차 나올 거 아닙니까? 근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단 2차항 계수는 요거하고 요놈의 연립한 놈의 2차항 계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뿐이죠. 이해가시나요? 자, 한 장 넘어가 보죠. 자, 3차함수 나왔습니다. 3차함수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다? 변곡점에 관한 점대칭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변곡점을 지나게 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두 개가 서로 같겠죠. 이해가시나요? S1이라고 S2라고 하면 당연히 S1과 S2는 서로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지위계책에서는 그냥 이것만 나왔습니다. X축이 있는데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변곡점이 여기 있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랍니다. 그럼 나머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여기 있으면은 이 면적 S1과 이 면적 S2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갈 때 fx, dx를 정적분하면은 이거 fx입니다. 정분하면 얘는 양수로 계산될 거고요. 얘는 음수로 계산될 건데 넓이가 똑같으니까 더해봤자 0밖에 될 게 없겠죠.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게 빵이 되고 싶으면 뭐다? 얘가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렇게나 두 개 지나게 직선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S1이라고 S2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S의 1 더하기 S2가 최소를 만드는 점은
최소가 되는 점은 뭐밖에 없다? 변곡점을 지나게 이렇게 될 때밖에 없다. 뭐 기울기 일정하다고 봅시다. 기울기는 일정. 자, 요거하고 나란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면적을 구해놓을 때 S 언덕 S2가 최소가 되는 방법은 뭐다? 이 점이 빨간색, 요 점이 변곡점을 지날 때다. 이때가 바로 뭐다? S 언덕 S2가 최소가 될 때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원래 면적에 대해서 이게 변곡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보이십니까? 자, 빨간색 면적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또 사라져 버렸네요. 맨날 이러는데 사라져 나타났습니다.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케이. 이 페이지가 새로 생긴 거죠. 이 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대략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지우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일 때 둘러싼 면적은 지금 보이십니까? 이 면적과 자, 이 면적이 되죠. 이 면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축을 나눠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새로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서로 빠지겠죠. 이 상태에서 새로 생기는 면적이 빠지는 면적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새로 생기는 면적이 빠지는 면적보다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얘 면적은 뭐랑 같냐면 이 면적이랑 같습니다. 위쪽 면적, 이 면적이랑 얘랑 같은 거죠. 왜? 변곡점에 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설명이 되십니까? 다시 빨간색에 비해서 파란색 면적을 구하면 얘는 새로 생겼고 얘는 빠졌는데 새로 생긴 면적이 빠진 면적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란색, 이 면적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빨간색보다. 결론, 최소가 될 때는 뭐다? 빨간색일 때다. 언제다? 변곡점을 지날 때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차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3차 아니라고 합시다. 이게 fx랍니다. 자, g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만약에 직선이었으면 S1과 S2가 같답니다. 근데 조건이. 2 같답니다. 이게 만약에 직선이면 뭐다? 얘는 변곡점이다. 근데 이거 곡선 아닙니까? 자, 이게 만약에 직선이면 얘랑 같은 뭐밖에 없다?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 이때 얘는 뭐다? 변곡점이다. 근데 얘는 곡선 아닙니까? 얘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럼 일반화 시켜볼까요? S1과 S2가 똑같답니다. 자, 구간 설정 한번 해보죠.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했습니다. 그럼 S1은 뭐가 되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가고요. 뭐가 B입니까? 얘가 B죠, 얘가. fx. 빼기 gx에 dx고요. 는 S2는 뭐가 B죠? 얘가 B죠.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갈 때 gx 빼기 fx. 요놈의 dx가 되겠네요. 자, 이거 이쪽으로 이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자, fx 빼기 gx에 요놈의 dx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앞에 마이너스 붙죠. 그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더하기로 바뀌고요. 인테그랄 이게 순서가 바뀌겠죠. fx 빼기 gx에 요놈의 dx에 bc 이렇게 되겠네요. 구간 보십시다. bb 똑같죠. 안에 남수 똑같네요. 아하, 구간은 모을 수 있겠네요. 구간 모으겠습니다. 는 빵이다. 이항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갈 때 fx 빼기 gx에 dx는 얼마다? 제로다. 자, 요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둘러싼 부분의 두 면적이 두 부분의 면적이 같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뭐다? 한 방에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적분하면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상관없이 한꺼번에 정적분할하게 되면 빵이다. 자, 이제 F에서 G를 빼든 이게 빵이니까 G에서 F 빼든 상관은 없겠죠. 맞습니까? 자,
두 함수의 둘러싸임 두 분의 면적이 똑같다. 한꺼번에 전 구간을 정립분한 뭐다? 빵이다. 이때의 위아래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빈칸이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알아둘 공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있답니다. 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샬라 여기 a 여기 b 이때 면적이 s입니다. 또는 얘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인데 여기가 알파고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여기가 베타랍니다. 자, 이 면적이 s입니다. 일반화 시키면 3차가 이렇게 있고요. 자, fx가 ax 세제곱 샬라샬라 가고요.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간답니다. 이 gx가 mx 당연 상황에서 만나는 여기 알파, 만나는 여기 베타 이 면적입니다. 자, 전부 다 어떤 경우냐면 보십시다. 자, 근에다가 요거 근이고요. 이거 근이고 얘가 중근이죠. 중근하고 근입니다. 얘는 얘가 중근이네요. 중근하고 근입니다. 얘도 보실까요? 얘가 중근이죠. 중근과 근이랍니다. 즉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갈 때 안에를 봤더니 a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는 3차랍니다. 자, 얘가 3차가 되고요. 요놈하고 요놈을 두 개를 봤더니 얘가 중근 플러스 실근이랍니다. 자, 뭐가 중근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파가 중근이건 베타가 중근이건. 자, 이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공식 자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3차인데 중근과 실근인 경우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3차가 다 공식을 쓰는 건 아니고요. 3차인데 중근과 실근인 경우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4차랍니다. 4차인데 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했답니다. 둘 다 중근이랍니다. 접하는 겁니다. fx가 자 ax 4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샬라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4차가 생겼는데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답니다. 자, fx가 ax 4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샬라고요. 이게 gx가 자 mx 더하기 n이랍니다. 근 알파 근 베타 이 면적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얘도 중근이고요. 얘도 중근이죠. 두 개는 모두 중근입니다. 얘도 중근이고요. 얘도 중근입니다. 즉 4차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고 안에가 ax 4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가는데 안에가 자 4차고요. 구간을 봤더니 얘하고 얘가 둘 다 중근이랍니다. 둘 다 중근이랍니다. 이런 경우 면적 구하는 공식 ES 공식 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됩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분모는 6, 12, 30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아시겠죠?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가 꽤 남았습니다. 왜냐면 정적분을 산수해 봐도 알겠지만 실제로 집어넣고 산수하기 짜증납니다. 적분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했고요. 자,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할 게 많아서요. 하나씩 해보죠. x축으로 둘러싼 면적입니다. 오케이. 2차죠. 근 구해야 되겠네요. 1, 2.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근 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로 입니다. 공식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의 1 가로에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맞습니까? 6분의 27이 되겠죠. 그럼 2분의 9죠. 답이고요. 2번 당연히 근 구해야 되겠죠. 근 구하면은 x로 만들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 얼마죠? 1, 3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실제로 그 x는 순서대로 0하고 2하고 3이겠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 개형을 자 여기 0 여기 1 여기 3 얘가 좀 더 가깝고 멀죠. 3차네요. 얘가 좀 더 가깝고요. 좀 더 머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이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이 면적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면적 S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축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 더하기 3x의 d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S2는 그래프가 축 아래니까 마이너스 달고 가야지만이 플러스 값으로 면적이 된다 그랬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의 dx다. 열심히 산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 산수면 앞에가 얼마가 나오냐면 자 12분의 5가 나온다고요. 컨닝 좀 하죠. 마이너스 자 뒤가 얼마가 되냐면 이걸 실제로 산수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안을 거 산수하면. 그러니까 얼마죠? 12분의 5에다가 3분의 8 다라는 얘기입니다. 답 12분의 37 나오나 봅니다. 뭐 산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2번 자 얘와 x축 및 1하고 3으로 둘러싸면 면적 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1번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 곱빼기 4x면에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간 0 여기는 4큰 근데 구간이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x는 3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겠네요. 자 이 곡선과 x축 및 두개 얘하고 얘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과 x축 함수 및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얘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정확히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기보다는 요거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와 x축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이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냥 이렇게만 내버리면 이렇게 해서 간다고 우겨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좀 이쁘게 내야죠. 그러니까 면적 S는 자 인테그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0까지는 그래프가 축 위로 있네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의 dx가 되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그래프가 축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면적된다고 했습니다. x제곱 빼기 4x의 dx다. 아시겠습니까? 뭐 실제로 산수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3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요 곡선입니다. 자, 요거는 위로 볼록인 모양이네요. 위로 보면 근 얼마입니까? 이건 하나가 마이너스만 꺼내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빵이 될 거니까 1, 2에 여기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청청.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서요. 여기 있어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와 x축 및 직선 x는 마이너스 3 여기는 가해가 마이너스 3 있죠. x는 여기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얘도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까지는 그래프가 추가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dx가 돼요. 더하기 인테그랄 빼기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축이니까 그대로가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dx다. 정말 이거 열심히 산수 얼마 나오냐면 6분의 31 나옵니다. 뭐 산수해서 계산해봐 했지만 계산하는 거 쉬운 과정 아닙니다. 뭐 짜증나더라도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자 이 곡선과 나왔네요. x축으로 들어가는 두 대응의 넓이가 똑같다. 변곡점일 때다. 배웠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근이 얼마입니까? x가 하나가 0하고 2하고 a인데 a가 1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순서대로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a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변곡점이랍니다. 그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면 당연히 얘는 얼마입니까? 이제 4가 되겠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보죠. 자 필수 예제 4번. 자 이 곡선과 y축으로 돌아서는 면적입니다. 얘는 1번. 그리고 보죠. y 루트 x가 이렇게 있고요. 자 y축 및 y는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랍니다. 자 저희 돌아간다고 배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1 내리면 1이 되겠죠. 이제 면적 S는 전체 사각형 면적 1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거 적분하면 되죠. x의 2분의 1 제곱의 dx 이렇게 선생님께 가르쳤습니다. 충분히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산수하면 얼마나 하냐면 3분의 1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얘는 이미 x로 주어져 있죠. 맞습니까? 이미 x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을 하면 이미 x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는 x제곱 빼기 4 그래프를 x축으로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겠네요. 이 그래프가 y축 및 y는 3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랍니다. y는 3이면은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쁘게. y는 3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y는 3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곡선 및 이 곡선과 y축 및 요거 세 개로 둘러싼 면적이니까 이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가만히 보면은 봅시다. 이 곡선과 y축 및 얘로 둘러싸인 도형을 세 개가 모두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여기하고 이 두 개를 답으로 해놨습니다. 세 개로 둘러싼 게 아니라 그냥 얘하고 요거 세 개로 둘러싼 거다 이렇게만 이해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둘러싸인 거. 결론! 문제를 낼 때는 정확히 내야 됩니다. 요거 두 개 더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면적 S는 자, 이건 그래프가 y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마이너스 붙을 거고 인테그럴과는 마이너스 2까지 가고요. x는 y제곱 마이너스 4랍니다. dy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그래프가 y축에 이쪽에 있네요. 그대로 y제곱 빼기 4의 dy 요렇게 산수가 되겠죠. 실제 답은 얼마 나오냐면 13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조하지만 둘러싼 부분의 면적이라 그랬으면 선생님의 생각이 협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 곡선과 y축 및 요걸로 둘러싼 걸 얘하고 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보실까요? 이거는 이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곡선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죠. 그 다음 x축 요거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3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가 다 둘러싸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의미하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가 다 둘러싸인 걸 의미한 거니까 지금 3이 여기 있네요. 미쳤나 봅니다. 3이 여기, 3이 여기 있습니다. 정정 3이 여기 있었습니다. 3이 있으면 세 개로 나눠서 얘하고 얘만 했습니다. 얘하고 얘만. 여기도 안 됩니까? 여기는 왜 안 되죠? 선생님의 의문이 어떤 건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사이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내야지만이 좀 더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얘하고 얘만 답으로 내겠죠. 아시겠나요? 뭐 물론 해석을 그렇게 이쁘게 하겠다면야 뭐라고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조금 약간 좀 까칠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의문을 가지면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지만은 않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 얘하고 얘로 둘러싼 면적을 왜 여기는 안 볼 것인가? 여기도 x는 3과 얘하고 얘로 둘러싼 면적인데 아시겠나요? 얘도 이 곡선과 x축 및 요거하고 요걸로 둘러싼 왜 여기는 안 볼 것인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건 아시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의 5번. 이 곡선과 요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랍니다. 볼까요? 2차하고 1차죠.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을 먼저 구합니다. 왜? 구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로 둘러싼 거면 빼기 1은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빵이어서 1에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입니다. 근 x 얼마죠? 마이너스 9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대략적인 위아래만 본다 그랬죠. 이차함수 이렇게 했고요. 직선 보나마나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2여서 이 면적 S 구해달랍니다. 아하! 2차, 1차 두 근 공식이다. S는 6분의 절대값의 1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의 세제곱이다. 6분의 27이 되겠네요. 답은 2분의 9. 됐죠? 간단한 공식. 자, 필수의 6번입니다. 마찬가지. 요거 두 개 근구하겠습니다. 는 x다. 그럼 x 세제곱 빼기 4x가 빵이 될 거니까 x는 순서대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3차가 요렇게 있고요. 만나는 간격을 보죠. 같죠? 그럼 당연히 얘가 변곡점 지나게 요렇게 지날 겁니다.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얼마죠? 0이고 여기가 2란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하고 면적은 서로 간에 같죠. 이게 S1이고 S2면은 당연히 S의 1과 S2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면적 S는 당연히 S의 1에다가 S2 두 개를 더해야 될 건데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구하고 곱하기 하면 되죠. 2배 S2로 하겠습니다. 저는. 계산이 더 편하니까요. 2배 S2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가고요. 뭐가 위죠? 얘가 위고 얘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의 tx 이렇게 간단히 산수하자는 뜻입니다. 얼마 나오면 산수하면 8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는 거 개형만 그랬습니다. x축, 위축, x축, y축, 위치 아무 상관없죠? 뭐가 상대적으로 위고 뭐가 상대적으로 아래인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자, 누곡선 2차하고 2차입니다. 뻔합니다. 이것도 금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4는 빵이 될 거고요. 2 나눠버리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빵. 근 1, 2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로 이겠네요. 그럼 100% 얘는 개형이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면적했습니다. 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니까 얘도 공식 s는 6분의 절대값에 얘는 2000개수를 뭘 써야 되죠? 얘를 써야 되죠. 얘하고 얘를 열리만 놈 공식, 열리만 놈 절대값 2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베타 나스 알파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9가 되겠죠. 이제 맞습니까? 자, 공식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단히 풀고 넘어갑니다. 자, 곡선 요 위의 점 여기서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는 부분 접선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접선 구해보죠. 자, fx를 자 x 세제곱 빼기 3으로 보면 접점이 얼마가 되죠? 접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입니다. 미분 좀 할까요? 그럼 f 프라임 x는 3x제곱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길기는 미분하고 접점 난 거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y는 3의 가로에 x 플러스 1 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접선과 얘로 둘러싼 부분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다시 한번 봐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볼까요? 그러면 정산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쟤는 yx제곱 y가 3칸 내려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곡선 모양에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좀 그런가요? 못생겼네요. 좀 더 이쁘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과 마이너스는 어딘가 있겠죠. 여기인가 얘가 얘라고 했습니다.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좀 그런데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를 마이너스과 마이너스라고 하죠. 다시 말하는 거 여기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를 구하려면 요거 구한 거 요거하고 다시 연립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희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배운 거 한번 해보죠. 자, 3차가 이렇게 있고 접선을 그리면 뭐라 했습니까? 접점, 변곡점, 다시 말하는 거 비율 1대2다. 변곡점 이거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1. 변곡점 0입니다. 비율이 1대2니까 다시 말하는 거 여기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둘러싼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입니다. 오케이. 얘는 뭐가 되죠? 중근과 실근이 되는 거죠. 공식 넓이 S는 12분의 절대값 A 1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3 하나 줘버리면 얼마죠? 4분의 27 답입니다. 공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요 절대값과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은 면적 구하랍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건 근이 0하고 2입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자, 여기 0하고 2입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값을 씌워놓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서요. 절대값 씌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와있을 거고요.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거죠. 그 다음 구해보면 여기는 1이네요. 1라면 쭉 얼마입니까? 1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그럼 여기는 1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y는 3이면은 저 위로 이렇게 있겠죠. 결론 이 부분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이건 확실하죠. 이 부분 의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먼저 여기 구하겠습니다. 여기 얼마고 여기 얼마인지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까요? 여기가 얼마고 여기 얼마인지 구하죠. 그럼 얘는 원래 함수인 x제곱 빼기 2x하고 y는 3하고 연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빵이다. 1, 3의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3이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면 보십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가 위고 얘가 아래죠. 그 다음 0부터 2까지는 얘가 위고 얘가 아래입니다. 식이 달라집니다. 다시 2부터 3까지는 다시 얘가 위고 얘가 아래입니다. 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책에는 그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렇게 풀지 않고 공식 쓰죠. 생각, 파란색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파란색 이 부분, 파란색 면적, 파란색 이 부분 면적. 얘는 뭐가 됩니까? 2차와 1차 공식 6분의 절대값의 1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의 세제곱이죠. 거기에서 뭐를 빼면 될 것 같냐면 녹색 요 부분 공식입니다. 6분의 절대값의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맞습니까? 이거를 몇 개를 빼야 됩니까? 하나, 두 개를 빼야 되죠. 답이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2 나누면은 3분의 64 잘하니까 32고요. 빼기 6분의 얼마가 되죠? 16인가요? 그럼 3분의 8이겠죠. 그럼 3분의 24가 돼서 답은 8 이렇게 나오네.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얘와 얘 둘러싸인 모든 넓이가 x축에 내서 2등분 된답니다. 이것도 그림이네요. 일단 자, 그림부터 그리죠. 자, x축, y축. 자, y는 x제곱 빼기 x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거와 직선 y는 mx가 둘러싼 부분의 면적이 x축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y는 mx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x축에서 2등분 된다는 얘기면 이 면적과 이 면적 S와 S1이라고 하면 이 부분 면적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는 면적이 X축에서 2등분 될 거니까 같다. 자, 근데 S1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네요. 요거. 이걸 구하고 있으면 바보겠죠? 이건 공식으로 나오겠네요. 이 S는 뭐가 됩니까? 이 축, 이거 이네요.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6분의 8,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결론! 당연하게 원래 이 면적은 S라고 하죠. 원래 이 면적 S는 이거 2배 아닙니까? 얼마 되죠? 3분의 8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얘도 2차하고 1차니까 큰 여기는 0이죠. 저희는 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얘만 구하러 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 연립한 겁니다. x제곱 빼기 2x는 mx다. 그럼 x제곱 빼기 정리하면 m 더하기 2에 x가 빵이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m 더하기 2겠네요. 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m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다. 정리하면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자, 딱 6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28에 16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m 더하기 2는 얼마죠? 16의 3분의 1제곱. 맞습니까? 16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m은 16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남겨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를 16이 내주니까 2에 3분의 4제곱 빼기 2가 돼서요. 이건 이제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빼기니까 이거 2로 묶어내면 답처럼 나옵니다. 이쁘게. 뭐 이렇게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뒷부분의 면적은 가능하면 공식을 써가지고 최대한 간단히 구하는 쪽으로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적분 계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쪽으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